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행의사입니다. 오늘도 허경혜 작가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희 작가입니다. 네, 이 허경혜의 이제 신암행의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네. 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오늘은 논산시 편이죠? 네, 오늘은 논산시로 저희가 가볼 건데요. 네. 제가 취재차 논산시청에 방문을 했을 때 네. 조금은 좀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 논산시청의 그 앞 도로에 양면에 아주 그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 개수가 쭉 네. 즐비해 있었는데 부착이 돼 있었는데요. 그 양쪽에 쓰여진 그 문구가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라서 네. 아, 이 논산시의 시민들이 이렇게 뭔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먼저 살짝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보신 바와 같이 그 논산시청의 앞 도로에 양측에 아주 많은 현수막이 부착이 돼 있어요. 좀 첨예하게 갈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현수막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앞서서 보신 그 현수막의 내용은 뭐 논산에 살 길은 오직 국방뿐이다. 네, 그러니까 논산시의 슬로건이 국방산업도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논산시청에서 내세우는 현수막의 내용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반대쪽에는 또 논산시장의 하수인인가? 또는 뭐 양촌면 지자체들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논산시청과 어떤 시민들이 논산시청에서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어떤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대체 논산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것일까요?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올해 6월에 떴습니다. 이거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제목은 국방산업도시 꿈꾸는 논산, 방산기업 KDI 준공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진 밑에 살짝 보시면은요. 네, 방산기업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줄여서 KDI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거의 자회사인 KD 솔루션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 준공식이 올해 6월 13일에 열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KD 솔루션이 자회사인가요? KDI의? 네, KDI의 자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도해주는 내용을 보시면 이 자회사격인 이 안에도 굉장히 좀 의혹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옆에 기사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유엔 국제 협약에 따라 금지된 대량 파괴 무게인 확산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며 최근까지 공장 설립과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 환경 단체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KDI 측이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자 허수아비 업체를 설립해 이 허수아비 업체가 KDS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장 용지를 쪼개는 등 편법을 일삼았고 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이를 묵과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이제 그 면적 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조사한 거는 15만 제곱미터, 15만 평방미터 이상의 부지에다가 뭘 건설할 때는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됐다라는 건 이제 사계절 영향 평가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15만 평이 넘는 그렇죠. 부지인데 이거를 이제 자회사 하고 네. 그 KDI가 이제 그 공동으로 그렇죠. 뭐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네. 한 기업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만 평 이하니까 환경 영향 그렇죠.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한 꼭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여기에서 저희가 우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기사에 떴던 것처럼 확산탄이라는 게 들어는 봤지만 이게 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던 그 천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천무. 네, 이게 뭐 천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다연장 로켓이다. 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 확산탄 또는 집속탄 또는 분산탄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 로켓이 어떤 건지를 자료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로켓이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을 뒤덮을 기세로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다연장 로켓을 적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 쏟아부을 수 있어 하늘을 뒤덮는다는 이름을 가진 천무. 마치 비가 내리듯 쏟아붓는 모습이 강철비를 연상시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을 맡아 제작한 천무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무기입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속에 수많은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하며 소형 폭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집속탄은 주변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하고 한 개 중대 병력을 한꺼번에 살상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인류 최악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과 생화학 무기에도 사용된다. 집속탄은 소형 폭탄의 불발률이 최대 40% 정도로 알려졌는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있다가 뒤늦게 터져 민간인 피해로 이어진다. 집속탄 감시기구 집속탄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집속탄 사상자의 97%는 민간인이었고 절반 이상이 평균 10살의 어린이였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집속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밀 타격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대량 이 살상 범위가 그렇죠. 넓다 보니까 네네. 예, 이제 그 정밀 조준된 이제 사람이 아니고 무고한 그렇죠. 예,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서 네.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지형의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네. 보신 그 자료 영상에서처럼 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네. 그래서 어떤 목표 지점 상공에서 비처럼 뿌려진다라고 해서 죽음의 비로도 네.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그래서 비인도적 살상 무기를 지금 논산시는 이제 저걸 유치해서 국방도시를 만들겠다. 그렇죠. 예, 뭐 세수도 증대하고 뭐 인력도 창출하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하나 정도의 그 확산탄이 터지면 축구장 3개를 폭발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도성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을 금지하는 협약, 즉 확산탄 금지 협약을 2010년에 발효를 했고요. 예,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그 확산탄 금지 협약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그 현실을 고려해서 그 특수성 때문에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확산탄이라는 것의 구조를 한번 조금 더 보시면은요. 네, 이거랑 뭐 모든 그 확산탄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맨 앞에 이 뾰족한 부분을 이제 신관이라고 하고요. 네. 이 네모난 빨간 박스 안에 여기를 탄두라고 합니다. 탄두. 이 탄두는 보시다시피 분홍색 공 모양의 자탄이라는 게 300발 이상이 그 탄두 안에 탑재가 되는데요. 네. 이 자탄 안에는 그 폭발성 있는 화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이제 꼬리 부분에 이 부분은 이제 추진체라고 해서 이게 발사가 되면은 이게 힘을 얻어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연료를 저장하는 추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 탄두, 추진체 이렇게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논산의 그 KDI라는 회사에서는 이 그 탄두 중간 앞부분 자탄 몇백 개가 내재되어 있는 탄두를 생산하는 아하. 공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 확산탄, 집속탄이 상공에서 발사가 돼서 터지게 되면 이 까만 알갱이 같은 거, 네. 요게 바로 자탄이에요. 아하. 예, 이 자탄이 이제 흩어져서 가기 흩어져서. 때문에 네. 이게 잘못하면은 불발탄으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네요. 옛날에 그 6.25 전쟁 이후에 불발탄 그렇죠. 지뢰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민간인의 어떤 상해가 되게 큰 거로 있어서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런 무기들을 대량 살상 무기, 네. 비인도적인 무기들을 그 생산하는 이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네, 글쎄 당장에 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네, 사실 기업 이미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논산시에서 국방산업도시를 이렇게 네.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무기 생산 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말씀드렸지만 그 확산탄 금지 협약에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가입이 안 돼 있고 나라의 방산업에 큰 품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논산 시민에게
제대로 이거의 위험성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한 번 해서 모르면 10번이고 그렇죠. 여러 번의 홍보를 통해서 위험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이 조금 처음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시면은요. 논산시에서 올해 4월에 올해 상반기 정도에 배포되었던 그 홍보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도 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국방 군수 산업 도시를 조성해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의 도시로 도약하겠다. 네. 라고 나오고요. 그거의 제1호 투자 유치 군수 기업으로 아까 그 준공식을 한 KDI,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KDI에서 생산하는 그 논산 공장에서는 탄두를 조립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거로 인해서 이 논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백 명 고용 창출이 있을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협력사 유치로 세수가 증대되고 1,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지만 안심하세요. 신관과 추진체가 없는 탄두는 매우 안전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네. 뭐 홍보 내용에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유치됐을 때 이제 어떤 점에서 또 위험성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균형 네. 있게 설명을 하면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것만 보면 뭐 군산을 네. 먹여 살리는 엄청난 큰 국책 산업이 네. 유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해 상반기에 배포된 거고요. 네. 이 사업은 논산시와 KDI가 양해각서 MOU를 맺은 건 22년 9월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는 걸 저희가 하나씩 짚어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무기 생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의 위험성보다도 주민들은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 그 당시에는 논산시의 말만 믿었다라는 민심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논산시에서 매우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언론에 보도된 다른 도시에 이 무기 및 총포 산업 관련해서 폭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몇 건을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까요? 네. 네, 다음 기사는요. 2018년 대전 하나 공장에서 로켓의 추진체에 고체 연료를 주입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을 보여주는 연합뉴스의 기사예요. 네. 이 당시 2018년에 이 폭발, 추진체의 이 연료 폭발 사고로 인해서 5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이 부상했다라고 이 기사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논산시 입장에서는 이건 추진체 생산하는 네. 공장에서 사고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겠어요. 논산은 탄두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대전에 있었던 이 폭발 사고는 추진체이기 때문에 추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하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따 논산시장의 육성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18년 5월인가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당시에도 유가족들이 이런 사고 원인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걸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약속도 했고 이거의 책임자들이 법적으로 책임도 물고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1년도 채 안 돼서 같은 공장에서 같은 공장에서 또 네. 사고 터졌어요. 예. 네. 여기 나오죠. 작년 5명 숨진 하나 대전 공장서 또 폭발 사고. 바로 직전에 봤던 그 사고로 5명이 숨진. 네네네. 5명이 숨졌던 큰 네. 사고였는데요. 또 폭발 사고가 나서 이번에 또 3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가 아무리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해도 또 사고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품목인 걸로 보이고요.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산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은 추진체이기 때문에 추진체에는 빵 쏘는 그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탄두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러면 탄두를 생산하는 데가 논산 전에 어디에 생산했나 봤더니 보은이 있더라고요. 보은. 예, 그럼 보은에서는 어땠느냐 한번 보시죠. 네. 아이고, 네, 보은에서도 사고가 있었군요. 예, 기사의 한 내용인데요. 보은 탄두 공장서 폭발, 2명 사망, 4명 부상. 네.
네, 탄두 조립 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탄두 공장이 안전하다라고만 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논산 시민들의 그 걱정과 우려, 의혹들을 조금은 감싸 안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보훈에서는 철수했습니까, 그러면? 네, 보훈에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일설에는 보훈의 탄두 공장이 논산으로 옮겨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보훈 탄두 공장에 대해서 논산시에 제가 문의했을 때 이 기사는 2003년 기사이긴 맞습니다. 2003년이면 벌써 20년이 됐던 거잖아요. 예, 보시다시피 2003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다. 모든 이제 안전 설비가 다 갖춰진 게 논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훈에서 사실 근래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아하. 네,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이네요. 예. 불과 2년 전인데. 그렇죠. 탄두 공장 보훈. 거기서 2년 전에 또 폭발 사고가 네. 났습니다. 네, 이미 이제 보훈군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이 탄두 공장 하면 굉장히 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걸 인식이 뭐 강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22년 9월에 새로 당선돼서 취임한 논산시장이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급물살을 타고 이 KDI라는 무기 생산 업체가 지금 들어온 건데 처음에는 무슨 뭐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좋은 거가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어리버리 있던 주민들이 이런 거가 이제 홍보가 되기 아름아름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무기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확산탄이 뭔지 비인도적 살상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보훈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한 그 일부 이장이나 여러 시민들이 22년 10월에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가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네, 백성현 논산시장은 22년 10월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을 만드는 건지 알죠. 아시고요. 예. 폭탄에 저기 가운데 저 부분 산도 부분. 예. 아니, 그 신관 따로 있고 추진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각각 마지막에 분업해가지고 가서 대전에 가서 조립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위험성이 있다고는 대전에 가서 위험성이 있든지 하죠. 대전에 여기서 조립한다고 여기서 하는데. 조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전에 가서 조립을 해요. 조립 안 해서 조립했다고 그랬으면 내가 안 했어요. 지금 저희가 논산 일반 시민들은 TV 뉴스를 통해서 MOU를 했다는 걸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사전 설명이나 공청회를 하신 게 아니고 TV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걸 했네? 라고 알고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하신 거죠. 시민들까지 제가 거기서 초청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거기 당사자, 이해 당사자나 관계자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행정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백성현의 행정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이 있다면 백성현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총을 만들 때 총알은 위험하지만 총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쇳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가 쇳덩어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이제 무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하고 좀 했는데 신관과 내관이 수진시보다 덜 위험하지 않습니다. 몇백 배, 몇천 배도 사고가 나면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북한의 핵보다 더 위험한 거 없어요. 그 위험한 거부터 여기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제 보안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안 들어와도 여기는 북한에서 다 타격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평화가 결국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둘이 지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논산시장은 이제 모든 행정 책임은 이제 자신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논산 시민한테 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하고 주민들로부터 이제 이해 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그거는 뭐 꼭 필요한 행정 절차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그 무기 공장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뒤늦게나마 뭐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무튼 MOU 이후에 공부를 해보니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공장이니 이제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그 면담의 음성 녹음된 부분을 제가 다 들어봐도 시장님은 그냥 뭐 일방적으로 안전하다, 걱정 말라, 내가 하는 행정에 잔소리 말아라 이런 분위기로 일관을 하셨어요. 얘기를 좀 들으셨어야 되거든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좀 시민들의 우려나 이런 거를 조금은 좀 다독여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들으셨겠지만 그 투자유치과 전임 과장이거든요.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찾아갔더니. 그 전임 과장이 하는 얘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안심을 시켜줘도 거짓말을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총알은 위험하지만 총은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그 쇳덩어리 총을 만드는 것이다. 그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탄두면은 그 탄두 부분에 아까 보셨지만 300개 이상의 자탄이 들어가고 그 자탄이 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불발탄두되고 그 자탄 하나하나에 위험급수 1등급인 가장 위험한 화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이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잖아요. 네, 저런 네. 거는 이제 책임 행정이라고 할 수 없고, 저런 거는 이제 사기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을 속이는. 네. 예, 속인 사기 행정이 맞습니다. 예, 그 당시 22년 9월에 이게 발표가 되고 그 즈음에 9월 27일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설명회나 간담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니 KDI 무기 생산 업체와 논산시에서 이 관련해서 이런 게 유치가 됩니다라는 설명회를 하니 거기에 이제 일부 주민들이 참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당시에 참석했던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그때 들었던 위험성에 대해서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에서는 10월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달 앞서서 그 KDI라는 방산업체에서는 솔직하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논산시에 들어와 봤자 논산시에서 말하듯이 뭐 고용 창출이 돼서 뭐 많이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세수가 증대될 거는 별로 없을 거라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던 거. KDI 측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거짓말할 수 없었겠죠. 네네네. 본인은 아니까, 본인 네. 회사에서는. 네, 그거를 기억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갔는데, 그때는 저도 네. 깜짝 놀란 만큼 네. 분명히 그 KDI 이제 전문가 하여튼 전략본부장 그 사람이 네. 자세히 이제 옛날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비인도적 대량 살상무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네. 그리고 양촌 주민들 반응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 단어를 잘 모르나? 그 당시에는 뭐 탄두 탈피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 다 만드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립하고 다 해서 그래가지고 한다고 여기 나가서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무기다. 이런 걸 사양 알고 계셨다. 무기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럼 이게 고용 창출이 되냐 그랬더니 뭐 이것이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이 논산 시민이나 양촌 주민들은 사실 이게 고용하기가 이게 참 힘이 들다 그러면서 그냥 청소나 뭐 식당이나 뭐 경비나 그렇게 몇 명 이렇게 그렇게 쓸 것 같고, 그렇게 특별하게 뭐 고용은 아마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양촌에 그러면 이거 무슨 생산 같은 것도 이게 양촌에 어떤 성가에 경제에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 분명히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이게 대전 세종 같은 데서 아마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서 아마 특별히 경제 효과도 아마 상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을 했고. 아,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네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백성현 시장 얘기는 아주 다른 얘기였었죠. 아주 뭐 그냥 뻥튀기가 막 그냥 고용이 뭐 400명, 500명 했다가 900명, 1000명이 됐다가 뭐 경제 효과가 어떻고 뭐 하여튼 별 얘기 다 했고, 그다음 이것은 뭐 결코 뭐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아니고 뭐 어쩌고 막 하여튼 가면서 백 시장이 거짓말했지 계속해서. 원산시 전체에다가 하여튼 수천 개 프랜카드를 걸어놔가지고, 뭐 고용 창출 얼마, 그 다음에 뭐 경제 효과 1200억 얼마인가 투자가 유치 뭐 해서 엄청 했었어요. 홍보가 엄청 했었다고. 그래서 막 그냥 논산 시내가 막 다 막 뒤집어지고 막 경제 부흥되고 활성화되고 한다고 엄청 했거든요. 네, 저 신문분 공청회 이제
참석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논산 시장이 얘기한 거하고는 완전히 그 다르죠. 천양지차네요. 네. KDI 측에서는 있는 그대로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을 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KDI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 상대로 한 공청회는 어차피 그 요식 절차고 여기서 뭐 주민들이 반대해도 자기네들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책임 했을 때 이제 본인들은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 공장의 가동의 위험성들을 설명을 했다. 그렇죠. 이런 비인도적 식으로, 살상 무기라고 그렇죠. 얘기했대잖아요. 그래서 10번이나. 예, 그런 이제 그 사전에 사고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이제 그 안전장치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 없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민들도 있지만 와중에 이렇게 시민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세계 평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해서 그리고 이 공청회를 들었을 때 그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듣고 공부를 하고서는 이게 우리 이 논사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려줬지만 논산시에서는 막무가내로 이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22년 9월에 MOU를 맺고 그 다음에 23년 3월에 KDI 공장 기공식을 합니다. 2023년 3월. 네, 몇 달 만에 하는 거지요. 네. 거기에서 이 KDI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급하게 들어왔고 그 급하게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논산시에서 허가를 빠른 속도로 아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줬다는 걸 백성현 논산시장이 직접 인정을 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모르게 비밀리에 그들이 그 공장 지을 땅도 비밀리에 자기가 알아봐 줬다는 것도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KDI에 뭐가 그러니까 있나요? 논산 군민과 논산 시민이 아니고 결국 KDI의 민원을 들어주는 그렇죠. 민원 해결에 유능한 시장. 그렇죠. 그 기공식엔 KDI의 그 정정모 대표도 와 있으니까 정정모 대표를 모신 자리에서 백성윤 시장이 그 정정모 대표의 마음을 아주 안심시킬 수 있는 꿀단지 같은 말을 합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전국에 약 50여 군데를 다니시면서 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어디야 공장을 치니까 고민하면서 우리 논산의 의지 하나만 믿고 다양한 결정을 해주신 우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정정모 우리 회장님께 여러분 환영과 그리고 고맙고 또 감사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정모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사장님과 대화를 한 2개월 남짓 만에 필요한 13만 평 중에서 10만 평의 땅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찬성하는 또 참석하는 그런 MOU 체결. 그리고 2월 13일 드디어 정식 개별 입지 서류를 접수한 이후 36일 만에 바로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제 이 시간 이후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정정모 회장님과 이 백성현은 방산기업 유치 취준위 위원장이 되어서 둘이 많은 대한민국의 방산기업들을 우리 논산에 통제를 틀게 할 것이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방황하지 않는 삶을 청착할 수 있는 그런 정규의 기명을 논산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저 상식적으로 참 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 13만 평의 부지를 중에 10만 평을 자기가 그 기업을 대신해서 좀 땅을 알아봐 줬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예. 그리고 마치 뭐 이게 또 젊은이들에게 이제 꿈의 터전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 공장은 다 외지의 전문 인력들이 주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논산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그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다시
또 저렇게 논산 시민들을 계속 속이면서 그렇죠. 이거는 백 시장이 얘기하는 책임 행정과는 거리가 먼 그렇죠. 예, 사기 행정이라고 네, 완전 볼 수밖에 사기 없습니다. 행정이죠. 예.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36일 만에 인허가를 내줬다. 네. 논산시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 KDI라는 공장이 어떤 곳에서 위치하고 그 안에 어떤 시설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민들의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지 그 공장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됐습니다. 공장도 직접 갔군요. 네, 공장에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KDI라는 공장을 찾아갔는데 KDI는 없고 KDS, 어허. 네, KD 솔루션의 약자 KDS라는 공장이 있었고요. KDI의 KDS. 네네, KDI를 부지를 이제 찍고 찾아갔는데 아하. KDS라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KDI 부지인데 그렇죠. KDS가 사용하는 땅인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네. 요 화면 한번 네,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KDS예요? 예. KDS가 뭐 하는 회사예요? 모르겠고 일단 공장에.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명함을 드렸는데 저희가 제보 받은 건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 관련돼서 네, 그 취재차 왔는데 지금 아예 진입을 못한다 그러셔가지고 못 들어오시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국방시설도 아니 국가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뭐 군부대도 아닌데 이렇게 입구부터 아예 진입을 막으시니까 네, 그건 안 되고. 여기는 그 회사 도로예요 그러면? 예, 조금 안 돼, 그러면? 예, 안 되고, 요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 바로 없어요. 아니, 화장실이 없어요? 없어요, 예. 왜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근무 안 하나? 그 직원들용 화장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아니, 전 신분을 밝혔잖아요. 주민들 말로는 여기서 주기적으로 폭탄 소리도 나고, 폭탄 터지는 소리도 난다는데, 이게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터진 소리가 이 공장 드론으로부터 팍팍 터진 소리가 들린다는. 제가 아무튼 요거는, 저희 이렇게 뭐를 만드는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한번 연락을 취하라고 할게요. 더 이상 말씀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KDI를 찾아갔는데 거긴 KDS라는 간판이 있고 보신 바와 같이 출입 통제 구역이라 입구부터 사실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가 KDI인지 KDS인지부터 해서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지 네. 그 안에서는 얼마나 안전한 설비로 이 탄두를 생산하고 있는 건지 들어가서 공보과에라도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결국 저 이제 15만 평 그 이상 경우에 그 환경 영향 규제를 받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편법을 쓴 걸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뭐 화장실이라도 찾았는데 화장실조차 못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진입은 안 됐고요. 아까 그 직원인이라는 분이 오셔서 제가 그 근처에 주민 인터뷰할 때부터 계속 어슬렁 하시더니 예, 입구에 가니까 여지없이 그분이 나타나서 분명히 공법과로 연결해서 연락을 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KDS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고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KDS의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네. 이 토지에 대한 KDS의 소유자가 누군가 봤더니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즉 줄여서 KDI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 소유는 KDI, 그러나 실제 토지 사용은 KDS가 하고 있다. 그렇죠. 뭔가 조금 구리구리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KDS는 뭐 페이퍼 컴퍼니인가? 뭐 이런 의혹도 좀 들어서 도대체 지금 KDS의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나요? 그 회사 등기요. 그 등기 서류를 제가 떼어보았더니 KDS의 법인 소재지는 여기 말고 논산 시내에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논산 시내에 있는 이 공장 말고 논산 시내에 있는 KDS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길 찾아가 봤더니 KDS라는 뭐 간판은 없더라고요. 네, 이 영상으로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시죠. 여기 실례지만 여기 KDS 사무실 아닌가요? 아니. KDS는 양촌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양촌 거기 그 양촌 공장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의 그 법인 등기부 등본상 소재지가 여기여서 왔는데 아닌가요? 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KDI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죠? 아, 여기 KDI예요? 네. KDI랑 KDS가 좀 뭐 다른가요? 다르죠. 아, 어떻게 다른가요?
그중에 그러니까 별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KDS 쪽에도 뭔가 요청하시거나 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KDI 쪽에다가 보고를 하게 해서 좀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걸 하는 거긴 한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KDS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관여하는 거지. 지분 참여를 하셨잖아요. KDI에서 KDS. 그럼 저희도 몰라요. 그럼 모르세요? 우리 직원이나 KDI는 아무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현재 법인이 KDS가 거기서 제조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제조 생산하고 관계가 풍력산업단지 개발되면 거기서 어떤 거를 생산하시게 돼요? KDI에서는? KDI에서는 그런 거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한 거? 거기 근데 일단은 식당, 공간 이런 게 지금 없어요. 그런 걸 칠 거예요. 그럼 KDS에서 생산한 거는 KDI에서 저기 판매를 하나요? KDS에서 생산한 건 어디로 유통해요? KDS에서 대전 하나에다가 아마 납품할 거예요. 대전 하나에다가 KDI를 안 놓치고 그럼 KDI에서 생산한 건 어디로? 우리도 아마 하나. 네. 보시다시피 그 법인 등기부 등본상 그 소재지, 회사 소재지를 찾아갔는데 KDS 소재지를 찾아갔는데 간판도 없는 그곳에는 KDI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 개별 회사다라고 하지만 그 앞서서 문을 열어준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KDS에서 연락할 거를 이 연락 사무실에다가 KDI에다가 하면 본인들이 해결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로 보아서 본인들 말처럼 완전히 개별 회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본사 사무실도 결국 KDS와 KDI가 별개 법인보다는 사실상 뭐 하나의 법인처럼 그렇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KDI고요. 아래 등기부 등본은 KDS, KD 솔루션 주식회사라고 나와 있지요.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법인이에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두 개죠. 이 두 개의 여기 이런 거 띄면 왜 사업 목적이 나오잖아요. 네. 사업 목적이 위에서부터 세 가지가 완전히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네, 화약류, 군수품, 화공품 뭐 이런 거 뭐 만들고 보관하고 수출입하고 뭐 그래서 그들의 말처럼 완전히 개별 회사라고는 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KDI 측에서는 그러면 본인들이 KDS는 직원들은 개별 회사라고 하지만 회사 자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KDI의 대외협력 본부장에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KDS는 저희 그 회사가 아닌데. 등기부 등본도 그 보니까 KDI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KDI 일반 산업단지 그 77,000평 부지 안에 부지 안에 제가 KDS가 있고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럼 KDI에서도 KDS 관련해서 아예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관계로 지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중공식도 지금 죄송합니다. KDI, KDS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소지 두 저는 군데를 해외 다 사업을 찾아가봤거든요. 담당하는 거라 국내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제보받은 바로 보면 이 금방 전화 통한 그 KDI의 대외협력 본부장 장 씨이시거든요.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예, 제가 뭐 사실 KDI와 KDS 법인 등기부 등본만 띄면 이게 뭐 같은 회사라는 거 물론 알 수 있지만 이게 같으냐 다르냐를 질문하려고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 KDS라는 핵심 공장을 세워서 먼저 가동을 하고 거기에도 이제 뭔가 의혹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KDS 공장을 포함한 그 넓은 25만 제곱미터의 KDI의 지금 일반 산업단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들리는 풍월에는 단지 탄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 전체, 뭐 그 앞에 아까 설명드린 그 신관. 네, 지금 추진체. 생산하고 있는 탄두, 그렇죠. 추진체까지 모든 일반 생산. 그렇죠. 다 거기서 생산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장 본부장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미팅을 한 분의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었지만 들으신 바와 같이 본인은 해외 담당이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DI의 그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어떤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KDS의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그 KDS의 땅 소유자가 KDI예요.
관련된 부지만 내용은 KDS에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두 회사가 다 무기 및 총포 판매한다는 그 법인 등기부등본상 그 사업 목적이 일치하잖아요. 네. 그럼 같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아니요. 아닙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근데 왜 올해 6월인가 있었던 준공식도 했는데 준공식 사진이랑 보도된 거 보니까 준공식에 KDI, KDS 동시에 같이 하셨던데? 써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 예. KDS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공식 입장은 KDS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KDS 전화 드릴 건데 KDI의 입장도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죠. 아니요. KDI의 입장이 KDS랑 동일합니다. 뭐 윗선에서 뭐 어디 언론사에도 답을 응하지 말라라는 무슨 뭐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동일하다. KDS에게 물어봐라, KDS에 물어봐라 같은 반복적인 대답을 하셨고요. 아까 보셨지만 KDS 측에서는 진입도 안 되고 공보과에서 전화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로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그 오른쪽에 그 지도 있지요. 네. 이 지도가 이 빨간 선이 KDI의 부지입니다. 빨간 선이. 네, 빨간 그 점선. 저기 그 테두리. 20만 평이요. 25만 평. 25만 평. 네, 25만 평이 아니고 25만 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7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네. 이게 KDI의 부지 안에 지금 까만 네모, 노란 네모, 파란 네모 이렇게 10개 동이 있지요. 이 10개 동, 이게 그 안에 지어진 KDS 공장입니다. 네. 이 안에 이렇게 KDS 공장을 먼저 지어서 지금 생산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면 KDI가 이 큰 25만 제곱미터 이 넓은 거를 처음부터 22년 9월에 논산시랑 여기에다 일반 산업단지 국방도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둘이 약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25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서 착착 일을 진행하면 될 것을 왜 그 부지 안에 이렇게 작은 공장, 핵심 뭐 부품을 생산하긴 하지만 이렇게 했어야 될까? 공장별로 쪼갠 그 작은 공장별로 일단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부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네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색깔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파란 거 한 동을 먼저 짓고, 그다음 까만 거 6동을 짓고, 그다음 노란 동을 이렇게 짓고. 그래서 현재는 이 10개의 동이 KDS로 지금 가동이 되어서 생산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거는, 초반에도 이제 강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지 넓이가 넓으면 이런 거를 건설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가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안에 작은 이게 KDS 부지는 한 17,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제곱미터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KDS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면은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부지가 좁으니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술수를 쓴 거죠. 장래는 25만 평의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25만 제곱미터 환경 영향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부지를 쪼개기 해서 회사를 KDS라는 거를 하나 세워서 의심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오랜 기간이 걸리는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닌 간략하게 며칠 만에 끝나는 소규모 영향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요.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드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수일 내에. 그렇죠. 며칠 만에 하는. 네. 이거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사전공사금지 조항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항 한번 보시면은요, 34조는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거를 위반을 하고
그 안에, 그 부지 안에 KDS를 미리 공사를 해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며칠 만에 받아서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KDS에서 술수를 써서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기공식해서 짓고 올해 6월에 다 지었다 준공을 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 소규모 영향 평가를 통해서도 이 KDS라는 업체에서 어떤 생산품들을 생산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예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우선 앞서서 공장 몇 개를 짓기 전에 소규모 영양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생산해내는 것에 들어가는 원료를 보면 콤프 A5 화약류예요. 네, 요거는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나온 그 화약류의 위험도를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위험 급수가 가장 위험한 게 1.1등급인데 이 콤프 A5를 제가 확인해봤더니. 네. 화약류의 위험급수 중에 가장 위험한 1.1등급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이런 콤프 A5가 하루에 일일 사용량이거든요. 하루에 430kg이 반입이 되는 거예요. 이 공장으로.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를 생산하느냐? 그 공장에서는 무유도 자탄. 아까 자탄은 그 미사일의 탄두 부분에 들어가는 그 알맹이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루에, 이거 하루에요. 일일 생산량입니다. 이 무유도 자탄을 하루에 14,000발을 생산해내는 공장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14,000발. 네. 무유도 자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도하지 않는 그렇죠. 자탄이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GPS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2달 뒤에 또 공장을 몇 동을 더 지어서 다시 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데요. 예, 요것도 보면 KD 솔루션 주식회사 대표 이선호의 한계사, 이 한계사가 KDI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새로 지은 공장에서는 아까 앞서서 2달 앞서서 영향 평가 받은 그 자탄이 있잖아요. 하루에 14,000개의 자탄, 그거가 들어가 있는 탄두를 생산하는 거죠. 탄두 조립까지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일일 생산량이 하루에 탄두 24발을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주민들 그 인근 특히 근처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두려움. 그리고 이게 그 공장까지 이동이 되잖아요, 트럭으로. 근데 거기 길이 그렇게 시골길에 넓지 않거든요. 네네. 그 이동을 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저 추진체나 탄두보다도 추진체나 그 신관보다는 탄두가 더 위험해 보여요. 예, 저 맞습니다. 느낌상. 네, 제가 살짝 공부해 봐도 네. 기자님 말씀대로 탄두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라고 얘기하는 건 예상하고 있는 부지 전체에 어떤 위험 시설이 다 들어왔을 때 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 들었을 수 있는 시설 중에 그 네. 하나만을 가지고 이 네. 하나의 시설이 그 25만 평방미터 전체에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그건 사기 평가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DI 측, 즉 KDS라는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네. 며칠 만에 통과되는 소규모 영향 평가를 통해서 공장을 10개 동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준공을 한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만 제곱미터의 그 넓은 KDI의 땅에 그 빈 땅이 있잖아요. KDS 공장 10개 동 말고 거기에다가도 이제 점차 큰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식으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그 초안을 올해 2월인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 초안에 대해서 그 지역의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그 KDI 측에서 일반 산업단지로 확장하기 위해서 한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보고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어떤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지 저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그 양촌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즉 KDI 측에서 앞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이러이러한 건 좀 검토하세요. 이런 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네. 그 위에 부분을 살짝 읽어봐 드리면은요. 따라서 지역 생태계 연결성 유지 및
주요 종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북동측과 남동측 산림역을 원형 보존하거나 사업 부지에서 재척하는 등 금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 필요함. 축소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저게 무슨 저 서식 종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밑에 추가 현지 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심의 네. 의견으로는 거기 맹꽁이가 거기 시골이잖아요. 맹꽁이가 공기 있고. 좋고 물 맑은 네. 맹꽁이가 주로 출현하는 시기가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이제 6월의 장마 시기. 그리고 맹꽁이는 또 야행성이라 밤에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이요, 삭 이런 현지 조사가 확인이 필요하니. 이런 서식지 여부를 확인하여 된 이런 그 검토 의견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검토 의견을 금강청에서 냈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보시면 요점을 말하면 그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는 것과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계획의 그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검토 의견을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요구한 거는 보면은요. 사업 시행자가 원래 그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것이라는 점.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 자체에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의견으로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 환경영향평가법만 피해가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 피해가기 위해서 KDS라는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세웠다. 도 있지만 이들이 노린 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가 넓으면 환경영향평가법 말고 그 부지 안에 문화재가 매장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개발이 안 된다라면. 그래서 그 문화재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지표 검사인가? 그것도 어떤 부지의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KDS라는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설립할 때 이게 문화재 지표법 이거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 그 넓은 부지를 다 만들려다 보니 이 KDI 측에서는 이 매정 문화재법 시행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요, 어떤 경우에 이게 되느냐. 이 4조, 이게 매장 문화재법 시행령인데요. 지표 조사의 대상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3만 제곱미터, 부지의 넓이가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 지표 전사. 그렇죠. 문화재 지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재 지표 검사를 이제 받았겠죠. 일본 산업단지에 통과하기 위해서. 근데 어땠겠습니까? 거기 이미 멀쩡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미리 받아야 되는데 그 부지 안에 이미 KDS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10개 동이 이미 지었잖아요. 지은 다음에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건물 조성 때문에 원지형이 훼손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릉사면 말단부와 곡간부 경작지 일부 지역에서 이미 건축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서 원지형 대부분이 훼손된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조사 지역 안에는 유물도 발견이 됐습니다. 유물이 들어온 발견됐군요. 네,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판단되는 토기 및 자기편이 아주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 지표 검사를 한 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지역 북서쪽부에 해당하는 구릉사면 말단부에서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판단되는 토기 및 자기편이 다수 확인이 되었으며 구릉사면 말단부와 곡간부 경작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원지형 대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 3포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범위가 7,251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시굴 조사를 실시해서 유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빨간 테두리 선이 KDI 전체 부지고요. 이 초록색 25만 평방미터. 그렇죠, 25만 평방미터.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이게 KDS 공장 KDS. 10개가 이미 지어진 거예요. 저게 몇 평이라 그랬지? 17만 제곱미터, 17,000.
17,000, 네, 제곱미터. 17,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문화재 그 지표 그 조사를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없었어요. 그렇죠.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네.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문화재 지표 검사를 네. 하는 거니까요. 법 시행령상. 근데 여기 이미 아시다시피 건물이 종성이 됐어요. KDS가 원정 훼손이 됐다라는 거고요. 저기를 지으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문화재를 이제 훼손을 한 거죠. 원형을. 그렇죠. 거기에 뭐가 묻혀 있었는지 이제 원지형이 훼손이 돼서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3만 평 이상으로 네.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이제 네. 공장을 짓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면 그렇죠. 종합적으로 못 문화재 짓는 지표 거죠, 조사를 이거 미리. 해서 그 네.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참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그 분홍색 부분은 아까 그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유추되는 그 유물이 네, 발견이 된 곳이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보라색 부분은 앞으로도 시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두 가지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1년 이상 걸리는 거를 받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부지의 면적을 줄여서 문화재 지표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KDS라는 페이퍼 컴퍼니 똑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를 세운 게 아닌가. 네. 라는 의심이 되고요. 여기에서 그 주민들, 인근 주민들은 또 하나의 제보를 했습니다. 주기적이기보다는 어떤 때마다 그 근처에서 공장에서 폭약 터지는 소리가 들린대요. 네, 여기가 가장 이 공장에서 500m 정도의 축사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마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1km 이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양촌 이게 그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데 양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에서 뭐 다니러 온 시민들과 뭐 환경단체 분들이랑 이 아까 제가 갔던 그 출입통제구역 그 근처 있죠. 거기 근처까지 갔대요. 네, 어떤 건가.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서 여기가 이런 공장이 세워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네, 이거 한번 보시죠. 하고 막 훼손시키고 막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아까 말한 면사무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거? 이거 무슨 소리? 폭발 소리 들렸어. 폭발 소리인데. 누가 여기 옆에 무기공장, 와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산시장이 이 짓을 한 거예요. 논산시장이. 근데 저 자꾸 실험 아니었을까요? 조그만 걸 실험 아니었어요? 이거 화약 터지는 소리네. 소리가 저렇게 시끄러워. 요 근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네, 그야말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냥 그 자신의 삶의 삶터가 거의 뭐 전쟁터 비슷하게 변했군요, 지금. 그렇죠. 이게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정도의 소리 쾅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작게 소리를 내드린 거예요. 실제 제가 들었을 땐 더 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고요. 말씀드린 대로 500m의 축사가 있는데 거기 소들이 그 순진한 눈으로 엄청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 소들 제가 알기로 동물들은 더 청각이 발달돼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유산율도 높아질 것 같고. 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그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아야 됐습니다. 네, 그 인근 주민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도평 3구 마을 바로 건너편에 이장입니다. 토평삼리 이장님이신 예,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은 그 부지에서는 한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하면 평지로 따지면은 한 700m. 그리고 동네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500m 떨어져 있어요. 거주하신 주민으로서 뭐 느껴지는 뭐가 소리나 뭐 이런 피해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나요? 지금 피해는요, 이제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요? 예. 뭐 그 소리는 한마디로 시험을 한다더라고요, 이 안에서요. 아, 불발탄인지 아니면 제대로 되는 건지?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나요? 쾅쾅하죠. 그리고 또 이런 공장이 아니다 했거든요. 아, 처음에. 그럼 처음에 어떤 공장 들어오는지 아셨어요? 아예 몰랐지. 왜 알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걸 떠나서 있을 때 뭐라고 했냐? 아, 여기는 그런 폭탄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무슨 폭탄으로 뭐 껍데기만 만드는 공장이다. 얻어 갔다가 알고 나면서부터 저는 이 반대 그걸 한 거예요. 알고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에는 한 게 아니고 몰랐지요. 그러고 과연 폭탄 공장이라면 이걸 승인해줬겠어요? 그러고 또 서명서 한 장 안 맞고 했다잖아요. 혹시 그런 소리 들으셨죠? 예,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이 주민이 민원이 들어가면은 집을 못 짓잖아요. 근데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 설명서 안 받았다?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네. 참 백성인 시장을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뽑으셨어요? 야, 그리고 저는 원 보수예요, 원래. 원체 국민의힘 보수예요, 원래. 네네. 근데 바른 건 바르다고 하고 현 시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렇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야. 근데 시장님이 속이신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모르셨나?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날뛰는 거지요. 네, 그 주민들 동의 자체를 받지를 않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길 건너에 공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역시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군요. 저기는 이제 폭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껍데기만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을 속여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저기 그 폭탄 시험하는 그 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네. 예,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으로도 그런데 이게 일반 산업단지로 굉장히 큰 규모가 되고 모든 네. 게 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어마무시할 거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논산 시장은 뭐 모든 행정은 왜 시장이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주민들의 고통은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되고 다독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취재 중에 그럼 논산 시장이 그렇다 이렇게 일방 통행을 하는 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딴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산시의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시의원분들은 도대체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걸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당시 22년에 그 논산시의회 의장을 지내고 지금은 평범한 시의원을 하고 있는 시의원을 한 번 만나 뵀어요. 저는 이제 답답함에 이제 그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KDI가 이게 들어오는 데는 핵심 먼저 말씀드리면 22년 6월에 지선을 통해서 백성현 논산시장이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백성현 시장이 선거 캠프에 선거 본부장격으로 중요한 역할에 있던 김모모 씨가 KDI 고문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우려가 많은데도 36일 만에 논산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정도로 갑자기 일방 통행으로 처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KDI는 이제 그 혐오 시설로 이제 그 외면을 받고 있는 이 공장을 논산시에 짓기 위해서 KDI의 사실상의 임원이 네. 우리 백 시장 캠프에 선거 본부장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본부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당선을 시켰군요, 백 시장. 그랬네요. 네. 아주 얼마나 학수고대 했겠어요. 시장 안 되면 KDI 못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 들어서 이제 지금 들려드릴 녹취는 안 나오지만요. 백성현 논산 시장이 되기 그 이전 시장일 때도 여기 논산 시청에 KDI가 입주 신청을 했었대요. 근데 거기 시청 측에서 보니까 위험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었답니다. 거절을 했는데 22년 6월에 논산시장이 바뀌자마자 급무스를 타고 그냥 착착착 진행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의 그 우라 같은 소리는 듣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죠. 한번 그 시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저는 논산시 의회 서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시의회 의장으로서 일을 했었고 이제는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평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거를 너무 깊게 이제 화약, 위험도, 생산 공정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부가가치가 크고 지역 경제에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냐 가장 단순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 논리에서 모든 걸 충족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를 못했고 환영은커녕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다 거절당한 업체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거나 우리 지자체에서 환영을 받는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정도로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36일 만에 예. 인허가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 중에 꼼꼼하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놓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논산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업체에서 고문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 업체 관계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인허가 부서를 같이 방문을 하고 하는 거는 외압으로 충분히 공직자들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과정 절차에 대해서도 이 시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게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는 논산시라는 행정기관에서 대처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전반기 논산시 의장을 지냈던 저분이 민주당 의원인가요? 네, 민주당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은 일단 이 시설의 위치가 갖고 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네. 많이 경고를 하고 우려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백 시장이 이걸 다 무시하고 밀어붙였군요. 네,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백성현 선거 캠프에 있었던 핵심 역할을 했던 선거본부장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 김모모 씨가 그 당시 KDI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게 인허가가 날 수 있었다,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당시 22년 9월 경에 그 KDI 고문인 김땡땡 씨가 논산시청의 각 부서마다 뭐 투자유치과, 도로과, 허가과, 무슨과 다 KDI 사람들을 그 과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켰다. 아하.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공무원들은 좀 외압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그렇죠. 그 본부장이면 보통은 이제 그 시장의 그 오른팔 역할을 할 사람이 그렇죠. 위인자.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본부장이었고, 그 논산시에서 오랜 동안 그 논산 경찰서 있죠? 네, 경찰서에서 뭐 30년, 몇십 년 이상 경찰청장인가? 뭐 하여튼 경찰로서도 굉장히 조금 알려진 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논산시에서는 이분의 존재를 이 김땡땡이라는 KDI의 고문이자 선거본부장인 이분의 존재를 아는지, 그 주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1,400명 이상의 뭐 안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그러면은 뭐 찬성하는 시민분들의 어떤 뭐 설명 동의가 좀 있었나요? 우리가 그런 거 설명을 받고 이런 건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저기 주민 설명회 때 네. 이미 다 그 저기 230mm 무유도탄에 들어가는 네. 자탄, 저 탄두, 네. 탄두의 자탄을 조립하는 공정이라고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뭔 주민들은 확인이요? 거기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었고 녹음한 것도 저도 그 앞에서는 좀 이제 꽝꽝 철 때리는 소리 그런 게 쾅쾅쾅 녹음이 들더라고요. 녹음된 게 쩡 이렇게 철 때리는 소리 비슷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저감 대책으로 하락해서 지금 그 회사에서 저감을 해서 일정 부분 지금 소리를 낮췄어요. 얘들은 구성품이기 때문에 완성품이 돼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회사 측에 따르면 1km 이상 상공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졌어야 얘들이 지상에 떨어지면 터지고 이러는 거지 150m 상공에서 그게 떨어진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럼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위험할 수는 없겠죠. 모든 일반 공장도 위험한데 근데 그런 이제 폭발 위험이나 이런 건 이제 미미하다. 이거 저희 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기 군부대 포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집어 던져도 안 터지고 하는 것이 소환에 대해서 위법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우리가 제출하는 거지. 네네. 네, 조치 계획 세워서 제출해야죠.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지적됐나는 잘 모르겠네요. 백 시장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선거본부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 KDI 고문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KDI 분들이랑 이렇게 여기 투자 유치가 와가지고 이런 KDI가 유치가 된다라는 거 직접 보지 못하셨어요? 몰라요, 저는.
투자를 유치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혐오 시설을 유치한 것 같고요. 결국 또 논산 시민들의 염원이 아니고 그 KDI 출신의 그 본부장님의 네. 수건 사업을 해결하셨네요. 네. 그날 갔더니 논산시정 그 투자 유치과의 이제 팀장 두 분 중에 한 분을 만나 뵀는데요. 이 작년과 재작년 22년, 23년에 이 투자 유치과의 그 과장님은 다른 과로 이동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로 이동하셨다고 하고 아까 그 시장 면담에 등장하는 공무원도 그 당시 과장님, 투자 유치과 과장님으로 유치가 되거든요. 목소리를 네. 들어봤을 때. 네. 그래서 투자 유치과의 그 전임 과장님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전임 네. 과장님은 이제 과거 민주당 시절에 투자 유치 과장을 하셨던 분인가요? 그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시절은 모르겠지만 아니고. 네. 아무튼 백성현 시장이 당선되고 이 투자 유치과라는 게 9월에 새로 만들어진 과래요. 네. 거기에 과장을 지내신 분인데 올해 7월에 영전에서 국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영전에서? 예,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국장님이신 거죠? 네.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이게 원래 과가 있었던 건가요? 다른 아니, 사람들 새롭게, 국이 새로 생긴 건. 이번에? 네, 7월달. 7월에 생기면서 국장님으로 지원하세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셨더니 그렇게 요새껏 위험하지 않다. 예전 7, 80년대와 그 다루는 기술과 공정과 그렇죠. 다르다. 안전관리.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가스나 배터리나 그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소규모 영향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 KDS 설립할 때. 거기 보면은 원료가 콤프 A5인데 그게 위험급수 확인해보니까 1.1등급 가장 높던데. 그러니까 이연급수가 높아도 네. 이건 무기라는 것은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체계라는 것보다 완성품. 완성품일 때 이게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지 그 개개의 화약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다. 백 시장님이 그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본부장? 사무국장. 사무국장인가 선거본부장인가 뭐 그거 하시는 분이 그 KDI 고문으로 계시다면서요. 월 1,000만 원씩 받으면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직접 여기 논산시청에 와가지고 관련 부서에 와가지고 같이 돌았다고 하시던데. 못 들으셨어요? 그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자주는 왔는데 네. 어떤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 유치하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인사를 하면 공무원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위협? 뭐 어느 정도 약간 그거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다? 그건 보셨죠. 봤죠.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개 공무원들이 기업 유치,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면 모든 시장님을 통해 정무적으로 시장님이 인적 네트워크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업 유치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걸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에 유치가 된 거니까. 그 이전에 유치가 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에 유치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정을 보면은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잖아요.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MOU를 맺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MOU가 먼저예요? 아니,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해 시설이 위험 시설이니까 이런 왜 이해 시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이사를 만드는 위해 데니까 시설이 아닐 수는 위협적이죠. 없죠. 그 옆에 500m 거리에 국장님 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걸 보니까 그 양평고속도로가 또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양평고속도로, 그러니까 양평군에 있는 이제 모 과장님이 그 최은순 씨의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이제 네. 팀장에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약간 그런 식이군요. 했잖아요. 이분도 보니까 그 투자 유치 과장으로 그 있으면서 결국은 이 KDI의 이제 민원 사업을 이게 이제 시장님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본부장님의 민원이죠. 그렇죠. 이걸 해결해주고 네. 또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장으로 승진을 했네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 큰일을 하셨나 봐요. 국장으로 승진하신 거 보니까. 예. 그러면 아무튼 투자유치과 현재 팀장님은 뭐 그런 그 KDI 고문이라는 그 본부장님 모르겠다라고 했고 그 투자유치과 전임 과장 일을 많이 하신 전임 과장 지금 국장으로 승진하신 이분은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았지만 뭐 그 사람의 역할은 모르겠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백성현 논산시장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분을 만나 뵙게는 거기서는 이제 그때 무슨 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는 뭐 급한 용무가 있다고 만나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 다녀온 며칠 뒤에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저희 제보 들어온 건으로 시장님한테 전화 좀 드렸는데 통화 어떻게 가능하세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제가 네, 저희가 다녀간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취재 갔다 오고 며칠 뒤다 보니 얘기해봤자 얘네는 안 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논산시의 행정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시는지 정말 무책임함 느낍니다. 뉴탐사의 암행어사 팀이 떴다고 얘기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로 해석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아시지만 이 신암행어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렇죠. 프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전에 그 암행어사가 떴을 때 그 주랭랑을 치는 그 탐관 오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책임 행정을 모든 시장 행정의 책임은 시장이 진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그렇죠. 왜 지금 저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지. 백성현 논산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다면 그 선거 캠프의 중요 핵심 역할을 한 선거본부장이시며 그 당시 KDI 고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모모 본부장에게 고문에게 저희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분은 아주 태어나시게 잘 응대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회에서 그 이제 호칭이 뭐 고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호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문 이렇게 하는데 호칭만 고문이셔요? 아니에요. 그냥 무슨 봉급받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이제 KDI가 여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걸 내가 좀 안내를 해줬어요. 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온 사람이 학교 이제 후배가 거기 같이 따라왔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연이 닿아갖고 이제 거기 허가 과정에서 좀 안내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적당한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고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후배도 그냥 고문이라고 하고. 호칭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칭 자꾸 고문이라고 뭐 시청 앞에도 무슨 뭐 고문이 웬만하면 써붙여놨더니 완전히 허위사실이에요. 예전에 백성현 시장님 22년 그 6월에 지선할 때는 이제 그 선거본부장? 그거 맡으셨던 분은 맞으시잖아요. 그건 맞죠. 사실이지. 그 이제 KDI 관련자들하고 그 학교 후배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갖고 거기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안내를 해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부서별로 아까 투자주식과 뿐이 아니고 뭐 허가과 뭐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부서마다 돌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다 갔어요. 다 해주고 안내해주고 다 했어요.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또 KDI 이제 뭐 지금 말씀으로니까 호칭만 고문이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월급도 뭐 얼마다 1,000만 원씩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아닌가요? 한 5천만 원 받았다지. 참 이거는 전혀 뭐 그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이 편법적인 그 행정 절차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아랑곳하지 않군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KDI의 사업 수건 사업들을 개인기를 발휘해서 이제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착각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취재 과정에서 사실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도 이분이 워낙에 오랜 다년간의 사회생활로 인한 것인지 성격상인지 능수능란하셔서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내 나이가 70대인데 70대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갈 나이지 무슨 월급 받고 일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김모 고문님, 제보가 정확한 게 있어서 저희가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혹만 가지고 취재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들어보실 그 제보자의 내용을 한번 통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그 제보자는 올해 9월 11일 날 KDI 본부의 그 임모 상무와 아까 제가 통화했는데 통화를 잘 못하긴 했지만 이제 통화를 끄는 장모 본부장 이렇게 세 명이서 여의도 인근에서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분이 고문인지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KDI가 앞으로 일반 산업단지가 되면 어떤 거를 생산하게 될지 논산에서는 뭐 위험하지 않고 탄두만 만들어서 이게 대전으로 가서 조립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KDI가 그 넓은 부지를 일반 산업단지로 허가받게 되면 어떤 게 생산이 될지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는 그냥 뭐 KDI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안된 역할만 했지 나는 무슨 고문이냐 정식 그렇죠. 고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는 네. 이 공장의 이제 논산시 그 유치를 위한 치밀한 그 기획 그렇죠. 이게 거의 뭐 헤드 역할, 그렇죠. 핵심 코어 역할을 하셨군요 이분이. 논산 시민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네요. 모를 네.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다 짓고 나서 뭐 하나씩 뭐 안겨주면은 통과 괜찮아 우리 논산시 부응할 거야 이럴 줄 알았나 봐요. 네. 정말 누구가 생각나는 그러네요. 네, 그런 분이 아닌가. 네. 한번 우선 제보자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올해 9월 11일 날 네. KDI의 임모 상무님하고 네. 장 본부장님 두 분을 뵀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소문으로 들리는 네. 백성현 논산시장 캠프 주신 전 네. 경찰님이 예. KDI 고문으로 있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임모 상무가 네. 맞다. 아. 맞다라고 분명히 예. 얘기했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연봉이 예. 얼마냐 했더니 연봉은 제가 잘 모르겠다. 아. 라고 했는데 예. 그건 정확하게 9월 11일 예. 오전 한 11시 20분경이었어요. 아,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여의도에서였고요. 아, 예. 두 번째 제가 물어본 게 그러면 거기에 네. 추가로 생기는 KDI 공장에다가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여튼 처음에는 지역 거부탄이라는 지뢰 설립 계획이 있느냐 내가 네. 들었다 했더니 네. 아니다. 아. 오히려 대전으로 본사를 이동하는데 대전에 할 계획이 있지. 거기다가는 뭐 협력업체 입주나 사무실 뭐 식당을 추가할 계획만 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때 이제 미팅이 끝나고 9월 20일경에 네. 제가 다시 KDI 측에 물어봤어요. 전화로. 물어봐서 네. 고모는 다시 또 확인을 했고 전화로 네. 있는 거 맞다. 네네. 그거와 네. 실제 거기다 지역거부탄 대인지뢰 공장을 추가 설립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9월 10일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내용 증명 즉 내용 네. 증명 문서로 답을 네. 달라 했더니 네. 문서로는 확인이 어렵겠다. 확인 안 해주겠다. 하면 네. 때 저는 이제 알았던 거죠. 아, 여기에 실제로 지역 거부탄 대인지뢰를 추가 설립할 의지가 있구나. 결국에는 이제 10월 8일 날 주민 설명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9월 11일 날은 대인지뢰 지역 거부탄을 추가 공장 설립 없다라고 했다가 9월 10일 제가 전화했을 때는 KDI 측에 전화하셨다는 거죠. 임상무한테 전화했을 때는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보다 더 윗선에서 상의나 뭐 이런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는 폭탄 지역 첨모하고 대인지뢰 공장을 추가 설립할 의지가 커 보입니다. 야, 좀 뭐 그러면 뭐 논산시를 거의 뭐 전쟁 무기 컴플렉스로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 지역에서 점점 더 이제 저런 대량 살상 무기, 비인도적인 무기 또 그 주민들한테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저런 공장들이 지금 유지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네. 예, 논산으로 보내고 네. 지금 이제 논산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이제 초기 단계로 그렇죠. 핵심 시설만 우선. 예, 지금 보니까 뭐 지뢰? 네, 대인지뢰. 대인지뢰까지. 지역 거부탄까지 들어온답니다. 여기. 네. 이러면 이거는 뭐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네. 또는 그 지역의 무슨 청년들의 무슨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여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결국 KDI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이 KDI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논산시가 총대를 맸다라고 뭐 봐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시설이 논산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뭐 다른 지역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법
적합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정부의 국책 사업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됐고요. 지금 저희가 취재하는 중에 저희 기자한테도 뭐 껍데기만 만드는 거다든가 쇳덩어리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그거를 들은 주민들은 공무원 집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거든요. 쟤네들이 거짓말할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KDI에서 말했던 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으면 뭔가 뭐 주민들과의 그 대화의 자리,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되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보상 체계 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너무 생략이 되고 그 안에는 또 선거본부장을 했던 사람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의혹으로 남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혐오 시설을 이제 유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의 이제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이제 설득을 위해서는 이제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안전 대책 마련을 업체에 요구하고 그렇죠. 그래도 주민들이 이제 반대할 경우에는 이런 위험 시설을 유치하는 대가로 논산시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떤 보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들. 그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올바른 시정인데. 그렇죠.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전부 다 속이고. 그렇죠. 결국 아무런 안전장치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없이 KDI는 굉장히 싼 값에 또 신속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의 그 아지트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제보자가 얘기한 그 KDI가 앞으로 일반 산업단지가 되면은 거기에 대인지뢰, 지역 거부탄까지 들어온다. 이거는요, 이 제보자가 그 만난 KDI의 임상무가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아까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서원 그 논산시의원도 KDI 측과 미팅을 통해서 이미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양촌에 지금 들어와 있는 KDS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 자체가 이 메커니즘 자체가 보온 공장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생산 공정 자체가 그때 한번 그 공개된 게 자료 저 있어요. 지금은 그 락 걸어버렸는데 그때 저 사람들이 뭐 의도치 않게 그걸 공개로 이렇게 해놨을 때 그 공정을 다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공정이 지금 충북 보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보온 공장이 안전했었느냐? 아니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데 거기는 사고가 났지만 여기는 안전하다? 이거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KDS가 혼자 다 오롯이 독차지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공간이 큰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KDI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KDI는 들어와서 뭘 생산합니까? 했더니 추진체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처음과 끝을 모든 완전체를 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추진체는 추진체인데 시험 그 연습용 추진체라는 거예요. 연습용 추진체는 연료 안 들어가나요? 연료 들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렇게 그 당시에 그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저도 속으로 내심 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 대인지뢰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확산탄 외에 대인지뢰에 들어가는 화약이나 그 부품들이 또 더 추가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이건 시민들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게 저도 뭐 정치 경력이 긴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끼리 이렇게 갈라치기 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결국엔 피해자가 시민들인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는 그 탄두만 이제 하고 또 탄두는 이제 추진체하고 달리 그 사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1단계 그 공장 그
가동이 이제 완료가 되니까 지금은 뭐 드러내놓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완전체를 이제 만드는 네. 예, 다 일로 공장을 만들겠다.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논산으로. 네. 네. 참 저렇게 되면 참 논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큰 화약고 하나를 늘 머리에 이고 네.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네. 걱정입니다. 네. 아까 시의원이 말을 했듯이 지금 논산 시민이 갈라치기가 돼서 네. 결국은 시민들만 피해자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시민분을 만나봤는데 이거에 찬성하는 시민분들도 있어요. 그 반대하는 시민분들도 있어요. 네. 네, 두 측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한 분씩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제가 그 공장에 네. 두 번, 세 번 정도 아마 한 세 번 이상인가가 견학을 간 것 같아요. 그 KDS에 직접 견학 가보셨어요? 예. 거기를 네. 가보고 예. 그 내부 이제 다른 기계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닌 상태라서 내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또 그 위험에 대비해가지고 네. 뭐 방호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방호벽. 예,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걸 보고서 네.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나름대로는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것은 많이 이렇게 좀 와가지고 오히려 여기 그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폭발음이라는 것이 여기 그 양촌 면사무소에 그 확성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틀어놓는 그 확성기가 있거든요. 예. 그 확성기 소리보다도 이 도로 쪽에서 들으면은 그 소리보다도 더 작게 들리는 그런 소리인데 그 소리를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폭약이 그 회사에서 설명하기는 그 폭약을 쇳덩이 위에다 올려놓고 쇠망치로 때려도 폭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15톤 프레스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약을. 그렇게 해서 그 자탄에다 넣어가지고 그 자탄을 그 속에다가 몸체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이게 터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관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터지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몇 대 몇으로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시의원님 말에는 반반 정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로 갈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직접 가봤더니 안전하더라라는 한 시민이자 양촌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촌리에 이제 이 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양촌리 양촌면 주민대책위원장. 네, 이분이 논산시청에 그 정문에 와서 올해 5월부터 반대 시위를 지금 지속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논산의 깨시민이군요. 네, 그렇죠. 네, 이분의 얘기를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저는 양촌면 이마리 1구 지금 현재 집속탄 공장이 들어서는 불하게 하는 주민이고요. 그리고 양촌면 이 폭탄 공장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인 이광재입니다. 네. 금년 1월 말에 알았어요. 금년 1월 말에 저희가 근데 이렇게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 논산시가 이 KDI라는 회사랑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 2년 전에 22년 9월이던데 그때는 모르셨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게 폭탄 공장이 아니고 여기서 만드는 건 폭탄 껍데기만 만들어서 대전 갖고 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화약이 단 1g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논산시청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폭탄 공장 KDI가 됐든지 논산시청 공무원이 됐든지 이걸 현실적으로 여기는 폭탄을 만들고 보온이나 대전 의삼동서 마냥 폭발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날 수가 있고 이런 위험한 공장이라고 자기들이 액면 그대로 까놓고 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양촌면 이마 1, 2라는 불악에서 삽질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거 아셨으면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KDI에서 2천만 원을 갖다가 1,000만 원은 꽃감축제
기부를 했고, 그리고 1,000만 원은 양촌면 이장단 42명에게 잠바를 해준 건이 있습니다. 겨울 잠바를. 이천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그 이장단이 KDI 회사 측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게 시기적으로 22년 뭐 그 가을 정도니까 요게 양촌면에 KDI 공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좀 받은 것 같다. 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그 내용이 양촌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논산시에서도 시의원들도 그걸 묻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 논산시청 앞에서 정문에서 차를 한 대 세워놓고 이제 확성기로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지금 올해 5월 정도부터 계속 반대 시위를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의 생업도 이렇게 뒤로 놔두고 놓고 여기에 지금 이 아름다운 제가 직접 가봤는데 양촌이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거를 반대하느라고 생업도 제키워놓고 계속 이렇게 애를 쓰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한 표의 그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지금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산시장 한 명을 잘못 뽑은 그 뒤에 KDI의 민원 해결사가 캠프 안에 들어가서 논산시장을 당선을 시키고 주민들이 아니고 이 KDI의 이제 그 민원을 그 대가로 이제 그 논산 주변에 있는 인근 시민들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화약고 이제 위험으로 지금 몰아넣은 그런 결과를 지금 빚어냈는데요. 특히 그 앞에 그 공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그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욱 착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이제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단순한 주권자가 한 표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거 외에 실제로 이런 행정들에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뉴탐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시민의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걸린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런 위험성, 안전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 대표들을 이제 추첨으로 해서 뽑고 패널들을 뽑고 그 패널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들을 해서 충분히 이 공장 가동에 따른 위험성 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은 이후에 이제 주민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그 앞에 공장에 가서 보니까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민들은 그냥 그 KDI라는 업체에서 이 공장의 위험성들을 제대로 설명할 리가 없거든요. 네, 특히 논산시 측에서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화석화된 이 대의민주주의, 그냥 주민들을 그냥 한 표를 행사하는 그냥 그 거수기로만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장에 당선이 되고 또 이런 위험시설을 설치하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해서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공장들을, 죽음의 공장들을 이제 밀어붙이는 이 현장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저희 이제 뉴탐사는 이 신암행어사를 통해서 이런 지역민들의 그 이익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지역의 토호들 그리고 지역 행정의 책임자들을 계속 고발하는 기획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암행어사 앞으로 계속 제보를 받습니다. 팁오프 뉴탐사.org로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경희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은 인사 마치고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